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디지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쉬운 디지털 DB의 시리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영상 편집 어플 블로 사용법 바로 3탄 영상 위에 텍스트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글자 넣기, 자막 넣기, 라벨 등을 추가하는 방법 지금부터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고! 자, 그럼 지금부터 블로 어플을 활용을 해서 텍스트 만들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일 먼저 블로 어플을 열고 비디오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 중에서 영상 편집하고자 하는 파일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완료 표시. 네, 그러면 내가 업로드할 이 영상의 매체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저는 유튜브 16:9로 화면 비율을 설정을 하고요. 영상 배치는 띄움으로 해서 설정을 완료할게요. 네, 이렇게 영상 편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저희가 텍스트, 즉 글자를 넣어서 영상을 편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아래에 있는 글자를 눌러주시면 왼쪽에 글자, 라벨, 자막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텍스트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영상의 맨 처음 부분에 들어가는 오프닝 같은 느낌의 텍스트를 넣을 때는 여기에 있는 라벨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라벨을 보면 즐겨찾기 있고 최근 사용 노트 이거는 텍스트 어디에나 다 마찬가지예요. 즐겨찾기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폰트나 텍스트를 또 사용하고자 할 때 많이 활용도가 높다라는 그 텍스트를 마크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즐겨찾기 안에 쏙 들어가겠죠? 최근 사용 같은 경우는 내가 영상 편집을 한 번이라도 했었을 때 그 라벨들이 차곡차곡 최근 것으로 업데이트 되어서 여기에 보여지시거든요. 자, 라벨의 종류는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요. 노트, 태그, 그리고 제목, 정말 예쁜 게 많네요. 버블, 그리고 모양 이렇게 해서 5가지 주제에 맞는 라벨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오프닝 부분에 모양이라는 자 라벨 중에서 이것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완료. 자, 그럼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2번 탭하기.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문구를 꾸며주시면 돼요.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네, 홈카페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럼 완료. 그러면 이렇게 영상 위에 동그란 라벨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지금 글자를 넣었어요. 그러면 화면에서 이 글자를 이렇게 확대나 축소 또는 회전을 하셔도 되지만 아래에 있는 크기 변경을 한번 눌러 볼게요. 네, 그러면 이 텍스트에 자, X선을 눌러 주시면 자, 왼쪽으로 이렇게 글자의 위치를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또는 Y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위아래 위아래 내가 원하는 텍스트의 위치를 이렇게 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초기화를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자, 크기 부분은요. 자, 왼쪽으로 갈수록 축소, 오른쪽으로 갈수록 텍스트가 확대가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크기와 맞게끔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회전 부분은 내가 왼쪽, 자, 오른쪽 쉽죠? 네, 말 그대로 회전을 글자를 돌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반전 같은 경우는 텍스트의 위치를 상하 반전을 하든지 좌우 반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그대로 진행하고 완료. 자, 그러면 크기 변경 옆에 폰트가 있어요.
자, 그럼 폰트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한국어 폰트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글자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폰트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영어에 어울리는 폰트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저는 이 폰트로 선택을 하고 완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폰트 옆에는 불투명도가 있죠? 자, 이 텍스트 뒤에 있는 하얀색의 라벨을 어느 정도로 자, 이 영상하고 오버랩 되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불투명을 진하게 할 것인지 연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한 80%의 불투명도를 진행을 해보고 완료. 그리고 자, 오른쪽으로 쭉 밀어주시면 혼합 부분이 있어요. 이 혼합 부분은 앞에 있는 라벨의 텍스트와 뒤에 있는 영상의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이 혼합 모드와 앞에 있는 불투명도하고의 차이점은 앞에 있는 불투명도는 라벨과 텍스트가 뒤에 있는 영상 위에서 농도가 연하게 되는지 진하게 되는지 그 위에 순서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혼합 모드는 이 라벨과 텍스트와 영상이 서로 순서가 바뀌는 부분의 효과를 보실 수도 있으세요. 자, 예를 들어 어둡게 하기 볼까요? 어둡게 하기는 지금 라벨 자체가 사라졌고요. 자, 곱하기 부분은 다른 색상의 라벨이 보여지고요. 자, 색상 번 같은 경우는 자, 뒤에 있는 이 영상의 텍스트 위쪽으로 보이듯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죠. 그래서 영상하고 이 텍스트에 어우러지는 색감과 위치와 그리고 서로 혼합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서로 오버랩 되는 듯한 효과를 주실 때 혼합 모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냥 표준에서 완료. 그리고 글자 색상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럼 이렇게 글자의 색상을 조정을 하실 수 있는 곳인데요. 자, 글자에도 다양한 색상들이 있겠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상들을 쭉쭉 눌러보셔도 되고요. 이 아랫부분은 대표적인 색상을 선택을 하면 그 색과 유사한 다양한 농도의 색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 곳이에요. 자, 이 색상을 눌렀을 때 지금 연한 농도부터 진하는 농도까지 해서 세 개의 다양한 색상을 좀 더 세밀하게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노란색으로 왔을 때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직접 고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이 부분은 불투명도를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텍스트의 불투명도가 농도가 연해지고요. 자, 아래로 갈수록 농도가 진해지죠. 스티커 부분은 저희가 눈에 보이는 색상을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가까운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상을 피커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슬라이더 볼까요? 슬라이더 부분은 방금 전에 제가 피커에서 선택한 세 개의 영역 부분을 어느 색상에 더 초점을 둘 것인지 그것을 직접 수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세 개의 사문소죠. 자, 빨간색, 초록색, 블루색 어떤 색깔을 더 집중을 해서 둘 것인지 그런 부분을 슬라이더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완료가 되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애니메이션 부분인데요. 네, 시작 부분, 끝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텍스트의 시작 부분에서 나는 어떤 애니메이션으로 넣어줄 것인지 자, 예를 들어서 오른쪽 또는 아래로 또는 다양하게 시작 부분에 텍스트가 움직이는 역동적인 모습을 원하실 때는 자, 이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면 되시는데요. 그럼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고 위에 있는 시간 부분에서는 내가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어느 정도 시간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그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텍스트를 어떻게 사라지게 할 것인지, 자,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시간 부분에서도 사라지는 효과의 시간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정렬 부분인데요. 정렬 부분은 텍스트가 2개 이상이 되었을 때 어떤 텍스트를 앞으로 나오게 하는지 또는 뒤로 나오게 하는지 그 글자의 순서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의 정렬은 사용하지 않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보실 부분은 바로 이 텍스트의 길이예요. 자, 이 텍스트를 어느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부분까지 텍스트를 나타나게 할 것인지 그 길이 조정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기준점은 빨간색 재생 헤드예요. 자, 이 재생 헤드 있는 부분을 여기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텍스트를 넣겠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오프닝처럼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텍스트를 옮겨서 자, 한 2초 정도의 시간을 두고 여기까지. 그럼 뒤에 있는 텍스트가 사라졌죠. 자, 또는 끝까지 하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텍스트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할 때 끝까지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프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완료. 네, 그러면 앞부분에서 오프닝처럼 라벨을 넣어서 텍스트를 한번 넣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글자를 넣어 볼게요. 자, 글자에 들어오니 다양한 글자의 폰트들이 보여지시는데요. 자, 이렇게 배경이 있는 폰트들도 있고 아니면 배경이 없이 이렇게 폰트만 있는 것들도 있어요. 네, 이 폰트 또한 다양한 주제와 관련을 해서 정말 많게 예쁘게 폰트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자, 이렇게 쭉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폰트가 있으면 그것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이것을 선택하고 완료. 그러면 폰트 선택과 함께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아래에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보이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저 글자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완료. 자, 그럼 마찬가지로 크기 변경해서 글자의 위치를 먼저 정해 주실게요. 그리고 크기도 조금 키워볼까요? 네, 그리고 완료. 그런 다음 폰트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다양한 폰트 중에서 고양체 한번 볼까요? 네, 고양체로 해서 완료를 폰트를 해주시고요. 저는 글자 부분에서 보실 부분은 바로 자, 스타일 부분이에요.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내가 입력한 텍스트들이 위로 쭉 보여지시고요. 지금 체크박스가 있고요. 자, 띄어쓰기 있는 부분도 다 적용이 되죠. 블로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이 텍스트들을 하나하나 부분으로 저희가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스타일로 들어오면 팔레트와 피커와 슬라이더 이렇게 세 가지가 보여지시는데요. 현재 텍스트 색상은 이렇게 흰색이에요. 자, 그런데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상이 다양하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랫부분도 보시면은 하나의 색상에 비슷한 색깔의 색상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다양한 색상을 원한다면 이렇게 팔레트에 들어오셔서 그 색을 선택한 후 이 색 안에서도 다양한 색상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피커 부분은요. 지금 방금 전에 팔레트에서 선택한 색상의 좌표예요. 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색상을 내가 이렇게 손으로 클릭함과 동시에 현재 이 색상의 위치 값을 이렇게 좌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자, 색상의 농도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는 불투명도. 색상의 불투명도는 오른쪽 바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 왼쪽의 바는 색상 자체의 농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밝은 순부터 어두운 색상으로 불투명도가 진하게와 연하게 이 부분을 오른쪽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스타일 또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정하시면 완료. 다음은 외곽선 부분이세요. 이 외곽선은 그대로 이렇게 내가 클릭한다고 보여지지가 않으시죠?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윗부분에 있는 부분 설정을 활성화 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부분 설정을 활성화해 주시면 자, 외곽선의 색상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외곽선을 검은색으로 선택을 하고 자, 여기 있는 두께 부분을 자, 숫자를 키워주면 외곽선의 두께도 점점 두꺼워지죠? 자, 숫자가 작아질수록 외곽선의 두께는 얇아지고 있어요. 자, 원하는 색상을 먼저 선택을 한다. 그런 다음에는 외곽선의 두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거. 자, 배경 색상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배경의 색깔이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선택한 배경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림자 활성화가 되어 있죠. 자, 그림자의 색상도 자, 예를 들어서 검은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각도가 자, 보세요. 내가 이 위치 값을 정하는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의 위치 또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흐린 부분도 보실까요? 자, 그림자의 농도가 지금 숫자가 커질수록 연해지죠. 자, 숫자가 작아질수록 농도의 비율이 진하게 된다는 거. 이것도 흐림에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초기화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폰트 비율도 한번 보실게요.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자, 폰트 키우는 거, 폰트 작아지게 하는 거. 자, 이 폰트의 크기 또한 이 폰트 비율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에서 원하는 색상, 외곽선, 배경색, 그림색, 폰트 비율을 보셨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이 폰트 자체를 모두 다 한꺼번에 이렇게 통일적으로 바꾸는 부분을 나는 개별적으로 폰트를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부분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랑 커피 한 잔 할까? 이렇게 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요. 글자 앞에 체크 표시의 박스가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텍스트를 똑같은 색상과 똑같은 비율로 하셔도 되는데 나는 하나의 부분 텍스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다른 색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텍스트를 편집을 하실 때 자, 예를 들어 저는 커피 부분을 해볼까요? 그러면 커피 앞에 있는 네모 체크박스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두 텍스트가 모두가 다 지금 선택이 되었고요. 하나씩만 할 때는 하나의 글자만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저는 커피 두 개를 다 선택을 하고요. 이 커피의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바꿔볼게요. 자, 커피의 색상 예를 들어서 자, 이 커피 색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외곽선은 자, 검은색이 되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폰트 비율을 한번 볼게요. 폰트, 커피만 들어가는 글자를 이렇게 크게 네, 커피 한 잔 할까 이렇게 해서 부분 설정되어 있는 텍스트만 가지고도 그 부분의 색상, 외곽선, 배경, 그림자, 폰트 비율을 각각의 편집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 텍스트에 대한 스타일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셨다면 밑에 있는 완료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스타일 다음에 애니메이션, 정렬,
밑에 있는 레이어들은 앞에 있는 자막 부분에서 한 것과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길이 조정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자, 시간을 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완료되면 밑에 완료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글자의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자막 부분인데요. 자막을 들어가시면은요, 마찬가지로 즐겨찾기, 최근 사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자막 부분에서 주제별에 따라서 기본, 블로그에 올리는 템플릿, 그리고 다이어리 형태의 템플릿, 자, 그리고 사랑, 뷰티,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자막을 만드는 것도 있네요. 점점 업데이트가 되면서 예쁜 자막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익숙한 자막 하나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자막을 선택을 하고 완료 표시. 그러면 마찬가지로 글자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두 번 탭하기. 자, 이름 부분에서는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텍스트 부분에서는 뒤에 오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고, 자, 완료. 그러면 텍스트의 크기 변경 또한 위치를 정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 크기에서도 크기를 조금 줄여서 너무 꽉 차지 않게, 자, 크기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반전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반전을 했을 때는 닉네임 이름이 자, 오른쪽으로 위치가 되고요. 자, 상하 반전은 네, 이 이모티콘의 자막이 말풍선 같은 자막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자, 저는 앞으로 오고 다시 이렇게 자, 그리고 완료. 그리고 폰트도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다양한 폰트들 중에서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아래에 있는 폰트를 사용을 해도 되고 최근에 내가 사용했었던 폰트들이 이렇게 보여지시는데요. 그 폰트에서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완료. 네, 그리고 이렇게 밑에 있는 레이어는 방식은 다 똑같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도 자, 길이 조정까지 해주시고 여기서 완료. 그러면 글자와 관련되어 있는 글자, 라벨, 자막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영상에 텍스트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영상 위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텍스트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응용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